자, 지금 이두하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흘러나온 갖가지 의혹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했던 것들이 점차 지금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하필 그런데 이때 지금 정부 여당과 부처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권익위까지 이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이제 발족하고 출범하는 공수처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의하는 얘기죠, 지금? 예. 좀 이게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추행 내지 비리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이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이미 재판 중인 그렇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있었던 안양지청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당시에 누군가가 무단조위한 사건, 그래서 수사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누가 과연 중단을 시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 1월 초에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5차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지금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후보가 국회에서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 않고 최근에 출범한 바로 공수처에다 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성윤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면 이것도 검사장의 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겨우 공수처장만 지금 임명됐잖아요. 지금 수사 검사도 없고 뭐 수사관도 없어요. 사무실도 수사검사 제대로 없지, 지금 수사검사 구성되지 않잖아요. 수사관 네. 없지, 그 다음에 행정직원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면 그거를 누군가 그걸 받아가지고 접수받고 접수번호라도 내줘야 되는데 직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될 것인가. 네. 지금 검사들의 비리는 공수처에서 하라고 한 입법 취지는 뭐였냐면요. 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을 안 해서 앞으로 구성되는데 2개월 정도 걸려요. 2달이나.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이첩하면 어떻게 돼요? 수사를 무마하고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공수처로 옮긴다는 얘기는 예. 그런 오해를 받기 충분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설령 공수처가 출발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도 또 6개월 알겠습니다.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지금 현재 하는 검찰이 하는 수사를 그쪽으로 넘기자 이 얘기는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공수처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옮기자는 이첩과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문 전 과정을 복귀해 보시면 제가 법률상의 해석과 또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이 하종대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수사 검사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장관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이첩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이건 이첩해도 상관없다. 이첩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후보자의 말씀은 네. 공수처법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과거에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을 준비하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준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완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네. 검찰이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수사를 해보고 네. 그 전에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할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기소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면 네. 그때 공수처에 인계하면 된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 확보하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 말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이첩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시기가 빠르고 이런 게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하종대 기자의 지적.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모 의원께서 청문회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네. 아마 법률상의 원칙을 알겠습니다. 대답한 건데 그렇게 오해 사기에는 어떤 충분한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오해가 왜 나왔냐 하면요. 또 이런 상황에 더 이제 논의가 활성화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여당 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의심케 하는 오해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공수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와 민주당, 여당은 협업관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잠시만요. 네. 이게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완전히 공수처는 법원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을 인정받아야 되는 독립체인데 이건 좀 오해할 만한 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낙연 대표 학부 전공도 법학이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리는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은연중에 속내가 드러나신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업 관계라고 하셨는데 이제 공수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기관이 가장 이제 원활하게 기능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그렇죠.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고 이런 걸 다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였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때도 공수처를 만드네 마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수처는 야당을 위한 그 공수처다.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낙연 대표나 그 소속 국회의원들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수처의 대상 봐라. 고위공직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국회의원이 들어가지만 원래 정부 여당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더 많다. 물론 네.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야당이 좋아해야 되는 법인데 왜 반대하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죠? 이제 현 정부의 뭐 이 정부든 어떤 정부든 정부 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네. 그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그 올가미가 생긴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협업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검사, 판사, 국회의원만 하고 이제 이 정부 그렇죠. 여당의 고위공직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야당을 위한 야당의 도구가 된 야당의 도구는 아니지만 네. 야당이 원하는 목적을 같이 달성하는 감시, 비판, 견제를 그렇죠. 위한 기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공수처는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가리지 않고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법에 의한 거죠.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것인데 여당 대표가 공수처는 협업관계다, 우리 편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을 더 부채질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